내일이 나를 위한 건강한 피부 가이드. 안녕하세요. 내일 피부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동주입니다. 원장님, 피부과 시술 중에 평생 하나만 해야 한다 하면 뭐 하실 거예요? 평생 하나. 당연히 보톡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 말고도 다른 피부과 선생님이라면 아마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무엇보다 주사로 몇 방 찌르면 되잖아요. 굉장히 간단한데 효과는 즉각적이고 그리고 부작용도 적고 우리나라 한정에서는 굉장히 가성비까지 좋습니다. 오늘 보톡스로 N배 예뻐지는 부위 세 곳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그럼 오늘은 제가 N배 예뻐질 수 있는 이 보톡스 추천 부위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제 얼굴에 시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얼굴로 직접 보여주신다니까 기대되는데요. 그럼 원장님, 그 전에 보톡스는 정확히 무슨 시술이에요? 저는 주름을 펴거나 근육을 줄이는 시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근데 피디님 말씀이 반은 맞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반은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톡스는 주름을 쫙 펴주는 시술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주름이 생기고 나서 보톡스를 맞으러 오시잖아요. 하지만 사실 보톡스는요, 주름이 생긴 다음에 수습하기 위한 시술이 아니라 주름이 더 깊어지기 전에 안 좋은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시술이에요.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피부가 같이 접히는데요. 그 접힘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면 깊은 주름이 자리 잡게 됩니다. 보톡스를 피부층 또는 근육층에 주입하게 되면은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이 탁 막히게 되면서 근육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을 멈춰주는 거예요. 기존 주름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초기에 주름이 옅게 발생했을 때 주름이 더 깊어지기 전에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보톡스 맞게 되면 효과는 보통 언제부터 나타나요? 부위나 아니면 희석 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름 목적의 보톡스일 때는 한 1, 2주 정도 되면 효과가 좀 보이고요. 크기를 줄이는 보톡스는 적어도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추천 부위는 어딘가요? 첫 번째 추천 부위는 미간 보톡스입니다. 미간에 생긴 주름은 접힌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종이를 계속 접었다 펴면 이 자국이 남잖아요. 미간도 똑같아요. 한번 미간은 깊게 잡히면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미간은 사실 주름이 생기기 전에 예방 효과가 가장 큰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미간 보톡스를 맞게 되면요, 접혀있던 주름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찡그리거나 화나 보였던 인상이 상당히 부드럽게 바뀔 수 있는데요. 그리고 조금 재밌는 게 몇 년씩 꾸준히 미간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은요, 내가 인상 쓰는 것을 아예 까먹어 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미간 보톡스 시술 시에는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눈이 아예 감겨버리는 대형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시술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부위보다 좀 더 진하게 희석해서 같은 용량이라도 보톡스의 농도가 더 높게 주입을 해야 합니다. 미간의 범위가 다른 부위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정확한 부위에만 높은 농도의 보톡스가 작용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늘을 끝까지 주입해서 뼈에 닿은 후에 보톡스를 주입해야 됩니다. 미간 근육의 모양은 사람들마다 천차만별로 다른데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 근육이 뼈에 붙어서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를 할 때도 깊게 찔러야 오히려 안전할 수 있게 되겠고요. 환자분들도 이 주사를 맞을 때 뭔가 깊게 들어온 느낌이 있어도 시술이 잘 되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가능하면 누워서 시술을 받으시고요. 피가 난다면 바로 지혈을 해줘야 됩니다. 눈이 감기는 부작용은 사실 보톡스 시술 시에 생기는 이 출혈이 아래쪽으로 흘러서 안윤근까지 확산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대로 피가 아래로 흐르지 않게 하면 되니까 누워서 맞으시거나 피가 날 때 바로 지혈을 해버리면 부작용 위험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셀프 보톡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직접 누우시려니까 긴장 안 되세요? 솔직히 환자분들께 한 10,000번 이상은 낫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은 되진 않습니다. 제 얼굴에서 조금 그래도 긴장이 되긴 하지만은 집중해서 잘해보겠습니다. 보통 미간 보톡스는 좀 더 진하게 희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용량도 다른 부위보다 조금 적습니다. 시술할 때 보통 요 3포인트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미간 보톡스는 조금만 과해지면 눈이 무거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량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가다 이 미간 주름이 눈썹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5포인트나 7포인트까지도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톡스 통증은 사실 아이싱만 제대로 하면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미간 보톡스가 통증이 그나마 덜한 부위 중에 하나예요.
아이싱을 대고요. 저게 차가운 건가 보군요. 좀 차가워요. 인상을 쓸 때 콧등도 같이 잡히잖아요. 간혹 이 콧등 주름을 미간 주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콧등 주름은 미간 주름의 가로주름 아래쪽에 화살표 모양으로 생기는 주름입니다. 미간 보톡스만 반복적으로 계속 맞게 되면 오히려 더 깊어지고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간 보톡스를 2번 맞을 때 콧등 보톡스도 한 번 정도 받아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정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주름 이렇게 있잖아요. 이 뼈가 닿는 느낌을 느끼고요. 지혈. 미간은 지혈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방금 맞으실 때 통증은 없으셨어요, 원장님? 미간은 거의 통증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추천 부위는 어딘가요? 두 번째 추천 부위는 바로 입꼬리입니다. 입꼬리도 제대로 맞으면 상당히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불만 있어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대부분 입꼬리가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입꼬리 보톡스만 자연스럽게 맞아도 선해 보이고 밝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입 주변은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입 주변도 부종이 굉장히 잘 생길 수 있어요. 보톡스 맞고 입이 약간 비틀어지고 표정이 어색해진 분 본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입 주변에 보톡스를 할 때는요, 굉장히 소량 정확하게 주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꼬리 보톡스는요, 입 주변에 입꼬리 내림근을 타겟으로 해서 시술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근육은 피부 바로 밑에 위치하는 얕은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꼬리 보톡스를 할 때는요, 피부에 살짝 엠보싱이 생기는 느낌으로 얕게 주입해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사람마다 입꼬리를 내리는 힘도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쪽당 2에서 4유니트 정도 소량씩 주입했다가 표정 변화를 보면서 점점점 용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데 피디님 혹시 그거 아세요? 입꼬리 보톡스를 제대로 했는데 효과가 좀 별로이거나 오히려 표정이 약간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턱 끝에 근육이 크고 강해서 입을 아래로 내리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 자갈턱 보톡스라고 하는 턱끝 보톡스를 함께 맞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턱 끝을 아래로 당기는 힘이 좀 풀리면서 턱 끝이 앞으로 좀 전진되면서 무턱도 좀 좋아지게 되고요. 입꼬리 살짝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꼬리 보톡스는 입꼬리 끝에 이렇게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피부에 살짝 엠보칭이 생기도록 얕게 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꼬리 보톡스랑 자갈턱 보톡스 한번 놔볼게요. 주름이 생기잖아요. 여기 한 방 한 방, 두 방 놓고요. 입꼬리는 약간 피부에 얕게 놓는 데 반해서 자갈턱 보톡스는 뼈에 닿도록 깊게 놓습니다. 입꼬리부터요. 입꼬리가 됐으면 턱 끝은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피 안 났네요. 오. 깨끗해요. 세 번째 추천 부위는 어딘가요? 세 번째 부위는 제가 진짜 고민해 봤는데요. 여성분, 남성분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의 경우에는 이마 보톡스, 그리고 남성분의 경우에는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이마 보톡스는요, 이 보톡스 시술 전체로 봐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인데요. 사실 이마는 주름을 펼 수 있는 다른 시술이 딱히 없습니다. 몇백만 원이 넘는 울서마디를 받아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이마죠. 그런 부위를 몇만 원밖에 안 되는 보톡스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사실 이마 부위는 이 보톡스가 원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마 근육이 얼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얇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근육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잡으면 눈썹이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면서 눈뜨기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살짝 남더라도 처음엔 자연스럽게 주름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국인의 특징상 이마 가측의 힘이 몇 배는 더 강하기 때문에 이마 가측 쪽으로 보톡스를 소분해서 추가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보다 이마가 아닌 눈꺼풀로 눈을 뜨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마 보톡스를 맞으셔도 눈이 무거운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해 남성분들은 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눈꺼풀로 눈을 뜨는 힘이 굉장히 약해서 이마 보톡스를 조금만 세게 맞으면 눈이 무겁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런 남성분들에게는 이 사각턱 보톡스를 좀 더 추천드리는데요. 남성분들은 사각턱 보톡스를 맞게 되면 턱뼈의 앵글이 살아나면서 좀 더 입체적이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처럼 좀 이중턱이 있고 턱살이 있는 분들이 좀 맞으시면요, 턱선과 얼굴 윤곽이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마에 살짝 위쪽으로 주사를 놓으면 무거워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마 보톡스가 보톡스 중에서 그나마 아픈 편에 속합니다. 예, 그게 또 주의사항이에요. 일단 가운데 기준이 좀 필요하고요. 딱 잡고 양측에 잡습니다. 저 여기 주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름이 동은 거예요. 여기 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 있잖아요. 사이. 그러면 큰 줄 하나 잡았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분들은 가측이 좀 세기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 가측에 한 번 더 넣습니다. 그리고 아래측에 놓으면 주름이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이러면 눈이 무거울 수 있으니까 저는 위쪽에 한 방씩만 더 잡아보겠습니다. 오, 잘났죠? 대칭이 완전 디자인을 안 하고 하셔도 쭉쭉 놔지는군요. 제 이마 주름 보시면 주름이 맞게 딱 났어요. 그 다음은 이제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아이싱 좀 하고요. 따끔한가요? 사각턱은 조금 뻐근해요. 근육에 깊게 넣는 주사기 때문에 미간이나 이마에 비해서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얕게는 좀 넣어줍니다. 튀어나오는 거 보려고요. 보통 이렇게 3포인트로 넣습니다. 이 턱뼈 앵글을 살리는 게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실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꿀팁이 한 개 더 있는데요. 바로 이 귀 및 침샘까지 같이 맞으시는 겁니다. 보통 남성분들은 이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각턱 근육도 커지지만 그 옆에 있는 이 귀 및 침샘도 같이 커지게 돼요. 나중에는 이 침샘이 굉장히 커져서 이게 근육인지 아니면 침샘인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귀 및 침샘도 보톡스를 꾸준히 맞게 되면요, 유지 기간도 근육에 비해서 더 길게 되겠고요. 얼굴의 윤곽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꿀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술은 잘 마쳤습니다. 셀프로 주사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받고 싶은 용기가 좀 생기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잘 했나 보네요. 근데 댓글 보니까 보톡스 내성 걱정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사실 보톡스 하면은 연관 검색어로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이 보톡스 내성입니다. 내성 때문에 이 보톡스를 못 맞게 되면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서 평생 동안 이 좋은 보톡스를 계속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성은 쉽게 말씀드려서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반감되거나 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실 다행인 건 피부과에서 보톡스의 내성은 대부분 용량과 시술 간격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내성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보톡스 자체에는 내성이 잘 안 생기는데 보톡스를 안정화시키는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게 되고요. 이 항체 때문에 보톡스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단백질, 복합 단백질이 없는 순수 보톡스를 맞으시면은 내성의 위험성이 훨씬 적겠죠. 제품명으로는 가장 유명한 제오민이나 코어톡스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제품을 쓴다고 해서 내성이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내성 발생률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 순수 톡신만을 맞아야 되냐? 저만 보더라도 국산 보톡스 맞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술 간격을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충분히 잘 늘리고요. 불필요한 부위에 보톡스를 맞지 않아서 꼭 필요한 용량만 맞는다면 국산 보톡스만으로도 충분히 내성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죠? 보톡스 용량을 나눠서 자주 맞는 게 더 위험하냐? 아니면 한꺼번에 많이 맞는 게 더 위험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톡스는요, 소량씩 해서 여러 번 맞는 게 내성의 위험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날을 잡고요, 그때 내가 필요한 보톡스를 한꺼번에 싹 맞는 것이 오히려 내성 발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보톡스 N배 예뻐지는 시술을 하고 있는데 몇 배 정도 예뻐졌을까요? 제 얼굴 보이시죠? 이 정도면 한 10배 정도는 예뻐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0배 예뻐질 수 있는 보톡스 추천 시술 부위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직접 셀프 시술까지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간, 입꼬리, 이마, 사각턱, 이 부위들은 가성비로 인상을 부드럽게 바꿔줘서 은근하지만 강력하게 예뻐지는 부위니까요. 또 뭔데? 왜 이렇게 예뻐졌어? 라는 얘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지금까지 네일 피부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